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박근혜 정부 시절 김정은 암살 계획이 추진됐다는 외신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평양의 공안기관과 검찰이 나서 관영 선전 매체를 총동원한 선전전에 돌입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처단하겠다는 위협을 쏟아내며 비난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이들 두 사람을 범죄인 인도 형태로 북한에 넘기라는 억지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이 공세의 포문을 연 건 6월 28일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을 통해서다. 이들 기관은 박근혜과 이전 원장을 김정은 제거를 추진한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자라고 지목한 뒤 연경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박근혜와 이병호 일당은 물론 괴뢰 국정원 놈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펼쳤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 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이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대목에서는 북한의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같은 북한의 격한 반응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관련 보도 이틀 만에 나왔다. 이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제거해버리려는 공작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되자 박근혜의 김정은 체제 교체를 위한 정책 서류에 서명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고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이런 내용을 부인했다. 통일부는 6월 29일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전직 국가원수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적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물론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나 테러 암살 시도설에 그동안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왔다. 이른바 최고존엄이라고 치켜세우는 김씨 일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란 인식에서다. 그 근거가 되는 북한식의 논리는 소위 유일영도 10대 원칙이다. 1974년 만들어진 이 지침을 김정은은 자신이 집권한 이듬해인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란 이름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융화묵과하지 말라는 대목이 들어있다. 또 이런 상황이 닥칠 경우 비상사건화하며 비타협적 투쟁을 벌이라며 온갖 계급적 권수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두고는 일본 언론의 미확인 보도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미 군 당국에 의한 김정은 참수작전 등이 소문 수준에서라도 거론되면 북한이 비난 공세를 퍼붓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 언론의 보도에 공안기관과 검찰까지 나서 공식 성명 형태로 반응을 보인 건 주목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권력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위성을 비롯한 공안기관이 김정은의 신임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건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위성은 중앙당 과장급 간부에 대한 과잉 수사 등 전횡을 부리다 김원홍 보위상이 지난 1월 숙청되는 위기를 겪은 상황이라 다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국가보위성이 미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이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물질 테러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공작이 드러났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란 말도 나온다. 당시 보위성은 한미 정보 당국이 2014년 6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파견됐던 북한 벌목공을 매수의 테러범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중한 경호를 받는 김정은 테러의 벌목 노동자를 이용하려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북한은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가 됐다. 북한 체제 내부의 위기감을 조성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찬양 분위기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병사들의 탈북 망명이 잇따르고 엘리트 계층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남한의 드라마나 뉴스를 접한 뒤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고위 탈북 인사들의 귀띔이다.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자초한 상황 속에서 피로감을 느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통치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고 우리 체제를 허물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려고 암살 테러 보도를 부풀렸다는 해석이다. 이번 연도 들어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은 암살 추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2000년대 중반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추문이 터졌다. 저녁이 되면 김정철과 김정은이 여성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고려호텔은 입구와 엘리베이터 의수가 적어 경우가 쉬운 데다 다른 손님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작아 고위층들의 러브호텔로 인기가 있었다. 김정일은 김정철과 김정은을 꾸짖으며 고려호텔 이용을 금지하라고 했다고 한다. 김정철은 얌전히 이 지시를 따랐지만 원래 반발심이 강한 김정은은 이후에도 종종 여성을 데리고 고려호텔에 나타났다. 말을 듣지 않는 김정은에게 김정일은 경로했고 부자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중재역에 나선 사람이 김여정이었다고 한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기자가 쓴 김정은과 김여정의 일부분이다. 아버지인 김정일의 반대에도 여성 편력을 주체할 수 없었던 김정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가 소위 러브호텔의 숱한 여성들과 출입을 반복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당시 부자 간의 갈등을 김여정이 중재했다고 했다. 요시히로 기자는 김여정을 주목했다. 백두혈통의 독특한 존재인 김여정은 김정은의 건강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진 정책적 실패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추측했다. 탑스페어가 바로 김여정이라는 해석이다. 이 책은 김정남 암살의 내막과 관련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두 여성에게 독살당했다. 당시 공항 감시 카메라에 4명의 남성이 포착됐는데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9과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독극물 암살 공작을 전문으로 한다. 이들은 곧장 항공편으로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다. 북한 요원들은 김정남이 6일부터 13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 체류한다는 정보를 포착하고 처음부터 암살할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즐겨 찾는 범행 장소의 하나가 암살 대상자의 집 앞이었으나 김정남은 숙소인 호텔의 목격자가 많아 살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정남 살해가 정찰총국 요원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스탠딩 오더, 명령권자가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이었기에 이들은 김정남이 마카오로 돌아가기 직전인 공항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자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을 집요하게 배제하는 김정은의 성격을 반영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정은 암살 작전을 추진했다고 저자는 밝혔다. 당시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 직전인 2013년 2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을 중대하게 바라봤고 2차 한국전쟁이 1차 한국전쟁 같은 대규모 지상전이 아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상전을 전제로 한 한미 공동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북한의 핵 공격을 봉쇄하는 대규모 선제 공격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저자는 전직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근혜 정부는 이때 김정은 제거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저자는 오바마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김정은 암살 방법으로는 운전을 좋아하는 성격을 역이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탈북자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브로커 등을 접촉해 김정은이 자주 이용하는 제트스키와 항공기, 자동차 등의 농간을 부려 사고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김정은이 갑자기 행동을 바꾸거나 경비를 삼엄히 강화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수개월 뒤인 2016년 10월 이른바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다. 박근혜는 이듬해 3월 탄핵됐다. 탄핵 직후인 2017년 5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CIA와 국정원 등이 공모해 생화학물질을 사용해 김정은 암살을 시도했다는 북한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